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장에서도 또다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좋은 소식만 전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사인만 남아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지표들도 모두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를 멈추게 할 만한 그런 악재성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그리고 SKIET 이 보호예수 물량이 일제히 풀립니다. 무려 11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초기 접근을 하신 분들,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셨던 분들, 일단 물량이 나오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군들에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 소비 둔화로 인해서 면세품,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보일 때도 있었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 소비 둔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억지로 내려가기도 했었던 모습이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인 광군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광군제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면세품, 화장품주들의 향후 흐름들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실질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아우, 추워졌죠? 네, 일단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더 추운, 그런 진짜 겨울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왜? 찬바람이 부니까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추운데요. 주식이나 해야죠. 네, 매수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찬바람 불면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 시즌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연결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로는 이제 연준 그런 어떤 발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겠죠. 정례회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요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요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곧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뭔 일시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시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단 맞다라고 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용지표가 계속 좋아지는 거.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지표가 지금 26만 9천 건이 지난주에 나와서도 보였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떨어지게 된다. 야,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고용지표가 확 좋아지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은 그냥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고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들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일단 어떻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임금 상승률이나 또는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 어떤 고용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월 도매 물가인 PPI가 전달보다 0.6%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근원 PPI는 전달보다 0.4% 오를 것이다. 9월달에 기록한 0.5와 0.2를 각각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달보다 0.6% 올라가고 전년 대비 5.9% 오를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부담을 느낄 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뭔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공급 부족이다 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 부족 현상이 또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늘어나는 공급, 또 부족한 현상 이런 것들이 물가를 다 같이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급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면은 부담되지 않겠느냐. 물가 상승률이 이미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견조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가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 물가 지표가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담감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현상이 일어나게 됐었던 어떤 배경 속에 기업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고용의 회복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 즉 뭐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조금 담기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먹는 치료제 계속 나오고 있죠. 화이자에서도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일상으로의 회복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뭐 어쨌든 물가나 인플레이션 우려감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긴축 우려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뭐 테이퍼링을 더 규모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을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일 테고 또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만약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런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지출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 이제 양 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지난 5일이었지. 지난 금요일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지난 5일 늦게 지난 주말에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음에는 3조 달러 정도 규모였었죠. 그러다가 이걸 반퉁으로 줄여가지고 1조 7,500억 달러로 줄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뭔가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줄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뭐 법안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면은 일단 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1조 달러라도 먼저 통과를 시켜서 실행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라도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정도 자금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더 올리게 된다면 시장으로서는 나쁜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한 부분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악재성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통과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규모 그 부분이 뭐냐면 사회복지 예산안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앞으로 이제 뭐 다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한 어떤 통과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시행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쁜 소식은 별로 없어요. 지난주 미국장 좋게 끝났죠. 기업 실적 계속 우세하죠. 그다음에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될 수 있는 건, 물가 지표 계속 올라간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지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아, 부담돼라고 됐을 때 그때 뭔가 선을 긋는다라면 그것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올 연말과 내년 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연말 연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가 요즘에는 미국하고 자꾸 차별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요. 미국장으로 가자, 미장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와 준다거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준다면 이미 올라가 있는 미국 증시보다도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잘 참고하셔서 병행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IT의 보호예수가 이제 해제가 된다. 이번 주에요? 다음 주에요? 이게 날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주간 단위로 보면 이제 이번 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대형 기업들, 이게 이제 기업 공개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딱 묶여 있다가 이게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게 지난 5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2030만 주에 대한 의무 보유 제한이 해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이제 안 됐을 테고 월요일부터 바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새들이 또 이런 모양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법 물량이 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금액 기준으로는 1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호예수는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역시 10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405만 주 정도의 의무 보유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이거는 금액적으로 치면은 이제 1조 9천억 정도 규모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어차피 또 계속적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SKIT 이쪽에서 이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총 상장 주식의 2.9% 정도 수준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이 4,300만 주 정도가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주식이다. 당장 매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수 있는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규모가 제법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주가가 이제 보호예수가 이제 풀리는 시점부터가 되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풀리려면은 길게는 한 3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3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1년 안에 정리가 많이 되는데 요 3개월 때부터 6개월 때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통 신규 상장하고 나면은 보호예수 많이들 하잖아요. 나 안 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물량을 받아가는 기관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관들이 물량을 받고 나서 주가가 많이 뛰면 팔고 싶은 욕구가 바로 들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이제
첫 상장 시점에서부터 만약에 이게 운이 좋아서 따상을 한번 했어요. 아니면 뭐 공모 가격을 더블로 시작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가격 유지가 되는데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기 전까지 뭔가 어떤 재료라든지 또는 추가 매수라든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방어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물량이 풀리면 이제 내가 팔아도 괜찮겠다 싶을 때 물량을 덜어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반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 이제 횡보를 통하거나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잘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호에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풍풍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죠. 물론 보호예수가 풀렸다 해가지고 물론 무조건 다 그냥 매물로 나와가지고 시장을 뭐 망가뜨리거나 주가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물량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량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 팔아야 되겠네. 왜 우리는 올라가면 계속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일단 목적 달성은 다 한 거거든요. 공모가에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주식을 팔겠다라는 그 목적에 다 부합을 시켰기 때문에 적어도 50% 정도만 수익이 나와도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보호예수가 풀릴 수 있다라는 시점 또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에 대한 관리를 조금 주의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상황을 보고요. 조금씩 축소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종목들은 시장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특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오랫동안 그 자기만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 다음에 SKIT 약간은 네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면세품, 화장품 요 관련주도 굉장히 요즘에 좀 기분 나쁜 거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유가 중국의 소비 둔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3분기 면세점과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중국의 소비 둔화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축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소비 억제 정책.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어차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구어차오. 이게 그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구어차오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써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구어차오라고 하죠. 구어차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조예요. 국조인데 이 뒤쪽에 있는 그 나라 국자 앞에는 구어가 이제 나라 국자고 뒤에 차오가 이제 어떤 트렌드 어떤 열풍 뭐 이런 거 무슨 사회적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어차오 하면은 국가적 열풍, 국가적 트렌드 뭐 이런 건데 애국하자 이런 얘기예요. 즉 외국 브랜드 쓰지 말고 국내 브랜드 쓰자. 근데 품질 차이가 많이 나서 괜찮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중국도 마음 먹고 만들면은 좀 잘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품질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약간 이제 성분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는 건지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네, 부족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산 물품을 이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사회적 운동, 국가적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구어차오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 이 한국산 화장품하고요, 중국산 화장품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원료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쓰는 제품과 한국 쪽에서 쓰는 제품 간의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한류 열풍에 대한 또 한국 연예인들 예전에만 하더라도 중국 여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화장품을 바르면 이 한국의 연예인들 피부처럼 한국인들 피부처럼 이렇게 예뻐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상이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지역의 차이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지? 원판 불변의 법칙?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뭔가 한한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화장품만큼은 계속 잘 팔렸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디지털, 뭐 소형 가전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구호차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국이 좀 특징적으로 좀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우려감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품과 면세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어났는데, 이 수출이 면세점 물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지표를 참고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제 11월 11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광군제가 시작이 돼요. 광군제. 이 광군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엄청난 쇼핑의 저거예요. 할인도 많이 되기도 하고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작년이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국 여자들한테 제가 몇 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본 결과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돈을 언제쯤 쓰냐, 어떻게 할 거냐, 광고제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평소에 돈을 안 쓰고 모은대요. 평소에 돈 안 쓰고 계속 모았다가 이 쇼핑 시즌이 왔을 때 왕창 다 써버린다네. 그래서 뭐 소비는 일단 우리는 괜찮아요. 매달 조금씩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뭐 큰 이슈가 있을 때는 뭐 한 번씩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꾸준한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평소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쫄쫄쫄쫄 굶다가 이렇게 쇼핑 시즌 또는 뭐 설날 뭐 이렇게 뭐 국경절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큰 명절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왕창 써버린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소비 패턴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군제 이후에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부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4분기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어떤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이번에 광군제에서 쇼핑의 어떤 그 소비 패턴들이 얼마만큼 늘어났겠는가,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매출 비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한 10%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 이상만 좀 이제 성장성이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주나 면세점 또는 이제 뭐 호텔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광군제 꼭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광군제를 기점으로 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지표도 뭐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냥 굿이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괜찮은 흐름들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만기일만 제외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흐름을 잘 이어가서 뭐 저점을 잡아내든 아니면 상승으로 진행되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만 잘 들어와 준다라면, 또는 뭐 연기금 걔네들이 매도만 좀 안 해준다라면 주가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부담감 없이 그냥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IT에 일단은 물량이 많이 나온다, 보호예수가 풀린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은 일단은 물량을 위에 얹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량이 많다거나 부담이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입장으로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보호예수가 다 풀리기 전까지는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소비 둔화 때문에 면세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 이번 광군제를 기점으로 해서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년 광군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광군제 이후에 소비에 대한 어떤 중국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라면 아마도 이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가격 추세와 차트 패턴을 이해하자면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지와 저항은 높을수록 더 강하다. 지지와 저항에 부딪히면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또 단기적 차트보단 장기적 차트에서 더 중요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 일단은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한 건데, 더 간단히 말하면, 지지선에 부딪혔을 때는 일단은 관심, 네, 그래서 지지선에 부딪혔다가 올라온 모습을 보고, 매수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저항대에 부딪히면 일단은 주의, 저항대 부딪혀서 내려오게 되면 일단 팔자, 단기적 매도 관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거래량을 많이 갖고 동반하는지 아니면 적게 갖고 동반하는지 거래량을 많게 돌파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걸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세 그 다음에 변동 이런 것들은 지지와 저항이 그것만 알아도 훌륭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네, 저는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